박선원 의원 운세예요. 박선원 의원 운세를 내가 지금 따로 볼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분 걸 먼저 올리는 거예요. 한학자, 한학자이거나 이연주?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어, 제가 왜 이분 운세를 읽고 앉아있냐? 잠깐만. 어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제 실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선원 의원이 한 말이 정확한 발언이 이 발언이에요. 신천지가 민주당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천지 신도라 하더라도 자유의지로 가입했다면 민주당원이다. 저도 이거는 갸우뚱했던 얘기인데 지금 들어보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신천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천지예요. 근데 난 박선원이 좋아. 예를 들어서. 혹은 지가 지 혼자서 가입을 했어요. 어떤 의지로든지 간에. 그러면 법적으로 민주당원인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반대로 종교 조직이 당원 가입을 할당을 하고 투표까지 관리한 것은 민주주의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 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박선원 의원이 신천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파란당 빨간당, 파란 리본 빨간 리본으로 부르면서 중복 가입을 독려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조직이 당원 가입시키고 투표 여부까지 관리를 했다면 민주주의의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짐이 걸려 들어간 거고 이만희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박선원이 신천지를 민주당으로 인정했다가 아니라 신천지 신도라고 해도 자유의지로 민주당에 가입했다면 우리 당원이다라고 말했고, 그런데 동시에 신천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했다는 의혹과 녹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근데 여기서 자유의지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랑 조직의 지시를 받고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박선원 의원을 아시는 분은 자기 동네라 자기 지역구라든지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박선원 의원께서는 신천지 신도도 자유의지로 가입했다면 우리 당원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자유의지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와 신천지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집단적으로 가입한 사람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로 구별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야 되고, 가입을 지시한 문자나 녹취, 가입자 명단, 인원 할당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뭐 가입을 했던 어떤 결과가 있으면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 중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핵심 증거를 공개할 수 있나 등을 물어야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원칙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다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면 누구는 자유가입이고 누구는 조직가입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이거잖아요. 문제 삼는 게 왜 명단을 밝히지 않는가. 명단을 밝히지 않는가가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는 법적 이유가 무엇이고, 그죠?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찾아봤어요. 신천지 명단을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 정보도 공개가 되지만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예요.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개인의 종교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하게 보호되는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문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문제, 그 다음에 종교 자유 문제, 다시 돌아가서 정치인과 일반 신도를 구별해야 하고, 또 공익성이 있다 해도 모든 개인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수사기관이나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다르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 국회 관련 절차를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죠. 수사를 위해 확보한 자료를 인터넷에 먼저 공개하면 증거훼손이 될 수 있고 관련자들의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한 자료에 실제로 어떤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수사, 조사 때문인가, 일반인의 개인정보 공개하지 않더라도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공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야 빨리 밝혀 그것들 라고 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에게 또 물어야 될 게 또 있죠. 정치권 인사 명단도 있습니까? 확보했다는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신도 명단만 있는지, 명단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수사 조사 중이기 때문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리딩이. 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원초적인 질문이 있었죠. 이 사람은 문파였고 조국의 친구다. 이분의 이력은 2000년 초부터 노무현 정부와 인연을 맺었어요. 2003년부터 2006년 국가안전안보장회의 전략기획실 비행정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2017년도에 문재인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 부단장, 2018년에 주 상하이 총영사. 이분도 이력이 뭐 보통이 아니네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훈 당시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보, 2020부터 2021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2021, 2022까지 국정원 제1차장,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까지 올라간 핵심 안보라인 인사예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계파와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이분이. 민주당의 정통 계보를 강조한 인물. 그래서 문파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국정원 1차장까지 했다는 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조국 관계는 박선원과 조국이 절친이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박선원 의원이 올해 7월 28일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조직적인 침투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신천지 내부자로부터 문자, 사진, 녹취 등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동시에 가입하도록 독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왜 공개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예요, 이분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 리딩을 제가 할 거예요. 이분의 전체적인 리딩을 볼게요.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분이 현재는 상당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좋아 보이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고 수습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요.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 억지로 끌려다녀야 하는 어떤 인간관계도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특히 문재인 쪽이겠죠. 이 사람이 누군가와
많은 것들을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이거 다 물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의심나는 것들. 그리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유자재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요. 왜 한학자가 나왔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이게 한학자인지 아니면 이연주 카드인지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이 카드는 이 퀸 오브 소울스, 이거는 그렇게 물을 거 없어요. 김평화 나왔어요.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이걸 해설을 이것이 이 카드가 한학자 카드가 맞다. 두 장이 나왔네. 한학자 카드 맞아요. 그걸 확인을 했고 한학자 카드가 나오고 박선원 의원 역시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기는 걸로 보여져요. 아마도 선거에는 이길 거예요. 근데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 왜 힘들까? 문재인도 나왔어요. 문재인과 한학자가 왜 나왔는지 이 리딩에서,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일까? 그리고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게 돼요, 이분이. 전환점을 맞게 되고, 이 카드는 양정철, 윤석열, 양정철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결정을 짓게 되는, 윤석열에 관련된 결정 아닐 거예요. 양정철일 거예요. 해외를 이분도 나가게 돼요. 이제 질문을 시작할게요. 이분 운세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질문이 들어가요. 박선원 의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청래. 믿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위에 뽑히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할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해요. 성공을 거머쥘 것이고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성공해요.
그리고 또 옛날에 하던 것도 또 하게 돼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고 화합을 향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다만 어떤 것들은 자기가 추진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하는 걸로도 좀 나와요. 추진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힘든 사업도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몰래 뭔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좀 세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정리를 좀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나왔어요. 제가 짐작했던 바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법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지금 하고 있다. 내 말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이 맞을 것이다. 이건 김건희하고 관련된 얘기도 나오나 보네. 반반이에요. 반반.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음, 그 정도.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 일반적으로, 그리고 책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책임 문제 때문에. 책임 문제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때문에 다 까발리지 못하고 있고 절반의 실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 박선호는 아직도 조국과 절친한 관계이다. 두 사람이 절친한 관계는 관계 유지를 될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관계는 끊어져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관계라는 게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한 번 친구다가 영원히 친구로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절친한 관계다 제가 그랬죠. 관계는 끊어졌어요. 이 사람들 관계는. 어, 과거를 그리워는 해요. 아, 내 친구 참 좋은 친구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그리고 결정을 굉장히 하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마음의 상처로만 남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좋은 사이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는 걸로 보이진 않고 다만 상처로 남아있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리딩에서 보여져요. 제 카드 설명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을 4대에 걸쳐서 정치에 다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박선호는 문파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1차적이고 너무 하수예요. 박선호 출발점은 노무현 정부 NSC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들어갔고 또 정보기관 핵심으로 진입을 했고 국정원 제1차장이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과의 또 서훈 등 당시 국정원 안보라인과의 또 연결이 되어 있었고 조국과의 관계는 제 리딩으로는 끊어진 관계. 그렇다고 완전히 넌 적이고 나는 너랑 적이야 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크게 상처를 받고 그냥 덤덤한 관계, 너는 너 나는 나 정도의 관계로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아마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김민석이 옛날에 한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믿지 못해 라고 20년 전, 25년 전쯤의 사건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속 그걸로 김민석을 치는 게 과연 맞는가? 박선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가 정봉주랑 얼마나 친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데 정청래가. 물론 다르죠 이쪽 사람들은. 뭐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나쁜 저 사람이 정말 나쁘다라고 증명이 되고 나면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노래도 있잖아. 세월은 가고 너도 떠나고 나만 홀로 외로이. 여러분들은 세월 속에 그냥 거기 멈춰 있어요? 저는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춰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응?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는지, 우리가 가는지, 그건 모르지. 정청래. 정청래일까, 이게? 아, 정청래 맞네. 박선원 의원이, 당선돼요. 최고위 당선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분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요. 완전히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워하던 과거를 진짜 끊어내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힘들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축하를 받게 돼요. 자기가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왜? 이분 결혼했어요? 이분 결혼했으면은 졸혼하나 이분? 혹시? 뭐 그럴 정치에서 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졸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졸혼?
아, 이분도. 그리고 정청래와는 엄청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청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딱 절연을 해버리던지. 좀 그런 쪽이 될 거예요. 어떤 여자와 잠깐 찾아볼게요. 이분이 결혼했는지. 그런 쪽일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분도. 굉장히 시끄러운 일 생겨요. 일을 배우게 돼요, 일.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고,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리딩이에요, 이거는. 당선되고 누군가와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끝나는 거지, 사람 관계가. 세월은 가고 너도 또 가고 식으로 그냥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가사가 정말 딱 맞는 리딩이야, 이게. 자기 홀로, 정치판에 남아서. 참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에요. 내가 가만히 그분을 보면 그분이 생년월일이 언제더라? 염소 자리로 나오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고 했다 하는 성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워러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earth 사인만 있진 않아요. 틀림없어요. 이건 워러 사인이 달이 워러 사인이 들어가 있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태양 자리는 염소 자리인데 라이징이 캔서이든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분 카드가 운세가 왜 이래?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굉장히 힘들고 이분이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하게 되고 이건 문재인 카드 같아요. 박선원 의원님, 주변 사람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돌아가시는 분 계시고 문재인과의 관계는 끊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선택을 그러니까 뭐 공적인 관계는 유지를 하지만 사적인 관계로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당선은 될 거예요. 다만 이분의 운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당원들로 인해서 혹은 신천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혹은 민주당 내에서 걱정을 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좀 겪게 돼요. 당선이 쉽게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렵게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되고 이건 문재인 같은데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는 정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박선원 의원의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